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첫 번째는 구조 역학에서 힘과 반력입니다. 역학은 이제 7개 강의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힘과 반력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역학을 할 때 여러분이 네 개의 그림을 외워야 돼요. 역학에서는, 크게 여기 나오는, 계속 수학을 튕겨 나가나 봐. 어. 자, 보시면요, 역학은 여기 보시는 힘과 반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력의 성질이 있어요. 토속 어디 갔지? 잠시만요. 단명의 성질. 이 두 가지가 연관되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렇게 반력부터 요렇게 전단력도 힐 모멘트도 변형으로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외워야지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 수가 있어요. 시간 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그림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이게 아마 단면역에서 얘기할 건데 네 가지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번 그림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보에 지금 여기 삼각형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뭐라 부르죠? 이거를 회전단이라고 부릅니다. 회전단. 회전단이라고 부르고 이 동그라미를 저희가 이동단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회전단과 이동단에 보가 하나가 얹어져 있어요. 이 보의 이름은 저희가 제일 심플해서 단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보의 종류입니다. 자, 단순보의 네 가지는 보의 종류로 단순보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캔틸레버보예요. 캔틸레버보. 보의 종류는 두 가지. 하중의 종류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등분포 하중과 등분포 하중 또는 여기 집중 하중.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분포 하중, 집중 하중. 그래서 보의 종류는 두 가지, 하중 종류 두 가지.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림이 몇 개가 나요? 네 개가 나오잖아요. 이 네 개에 대한 전단력도 힘 모멘트 변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역학에서는 반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반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반력을 구해야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두 가지 충력도 있지만은 단면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력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반력을 잘못 구하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다 틀려요. 다 틀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항상 구조 역학이잖아요. 구조물의 우리 말하는 구조물 이런 거예요. 뭐 건물은 아니에요. 지금 역학에서 말하는 구조물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보냐, 캔틸레버 보냐, 아니면은 뭐 내민 보냐, 아니면은 갤버 보냐, 뭐 이런 보의 종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구조물에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역학이 있잖아요. 역학. 역학은 이 역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힘역자예요. 힘역자. 그러니까 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학자는 배울학자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학문을 저희가 구조 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은 몇 개? 두 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힘은 뭐냐? 힘은 여 그림상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힘이 하나 있죠. 요거예요. 요거. 외부에 바깥에서 작용하는 요 힘. 요 힘을 저희가 구조물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하중. 이것도 힘입니다. 힘. 힘. 여기 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력 있잖아요. 이 역자도 뭐예요? 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점에 생기는 반력도 뭐예요? 여기 역학에 말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력은 뭐예요? 그 역으로 끝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역학은 두 가지 또는 네 가지 가장 심플한 단순한 구조 형태에 대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과목으로 구조 역학을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물을 다룰 건데 그에 앞서서 맨 처음에 뭐를 하냐? 힘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역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힘을 얘기를 해요.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냐면요. 외부의 힘이에요. 바깥의 힘.
그래서 보통 우리를 구조에서, 건축에서는 이거를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하중. 그 여러분 철골 구조 배울 때 고정하중, 활하중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중, 외부의 힘입니다. 여기에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거는 반력은 보통 내력이라고 하고 이 단면력도 여기 내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이에요. 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힘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물체의 운동은 힘과 저희가 모멘트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기사 시험을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외워야 될 서머리 노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A4 한 장을 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역학에서 첫 번째 써야 할 거는 바로 요겁니다. 힘의 단위입니다. 요거를 제일 첫 번째 써야 됩니다. 요거를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써야 됩니다. 요즘 문제는 다 SI 단위계라고 해서 국제 표준 단위계를 쓰긴 하지만 간혹 킬로그램으로 시험 문제는 킬로그램 나오지 않을 거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뉴턴이 어떤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환산 단위로 알아요. 우리는 킬로그램 단위에 무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1kg, 1톤이 익숙해져 있지 뭐 10뉴턴, 100뉴턴이라는 단위는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위는 바로 요거예요. 힘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먼저 쓰세요. 노트에다 써머리. A4 한 장을 만약에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한 장을 만들 거면은 거기 첫 번째 줄에는 힘의 단위를 적으셔야 돼요. 1kg 포스는, 이 F는 포스예요. 힘이 포스잖아요. 포스는 얼마냐? 네, 10뉴턴이다. 이렇게 첫 번째 줄 쓰신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뭐냐? 바로 응력 단위입니다. 응력 단위를 많이 써요. 응력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래서 우리 외웠잖아요. 시그마는 뭐라고요? A분의 P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시그마가 바로 응력이고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는 면적의 단위, 길이의 단위는 메타 또는 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골을 1학기 때 했던 철골을 상상해 보시면요. 철골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철근 한 가닥의 면적을 생각하시면요. 그거는 뭐 10mm, 10제곱미리, 뭐 10이 뭐예요? 10제곱미리 정도 되겠네. 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127제곱미리, 막 13mm 철근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은 이게 엄청난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 스케일에 맞는 면적은 제곱미터보다는 제곱미리가 훨씬 더 우리 스케일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1제곱미리당 얼마의 힘이 작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요 단위계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단위계는 얼마? 응력은 1메가파스칼, 1뉴턴 퍼 제곱미리입니다. 요 단위계가 두 번째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철골에서 SS 275라고 했잖아요. 275. 그리고 이 뒤에 275가 뭐였냐면 철골의 항복 강도라고 그랬어요. 275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메가파스칼의 의미는 뭐냐? 뉴턴 퍼 제곱미리예요. 1제곱미리당 275 뉴턴이 작용을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요 첫 번째 보죠. 1kg이 10뉴턴이니까 1미리에 1제곱미리에 이 철이 얼마를 버틸 수 있냐면요. 27.5kg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에서는 단위계, 반드시 힘과 응력에 대한 단위계는 반드시 저희가 외우고 충분하게 변환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응력은 이 단위계부터 벌써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면은 채팅창에 반응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혼자 제 방에서 막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두 가지는 오늘 그 정리한 노트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면은, 힘의 3요소인데,
힘의 3요소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모멘트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요거를 같이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삼각비 얘기했는데, 삼각비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삼각비도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고 여유 되면 삼각비를 하세요. 지금 삼각비까지 하면은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삼각비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힘의 3요소를 할 때 힘이 이렇게 화살표로 제가 말 두 개를 그리면은 여러분 딱 보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상 뭐 구조를 알든 모르든 간에 이 그 두 개 A하고 B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크다는 느낌을 받죠? 음. 네, 그건 메가파스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당연히 B가 돼요. 왜냐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5다, 10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화살표를 길게 또는 짧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면은 좋은 측면이 뭐냐면 크기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가 이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시계를 봤을 때 한 2시? 1시, 2시, 2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화살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방향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작용점인데, 사실 힘이라는 거는, 작용점이 필요한 순간은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모멘트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모멘트 때문에. 힘은 만약에 요 선분을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 직선을 따라서 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작용하냐? 이 작용점은 이 거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점은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그럼 이 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 근데 이거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이 작용점의 의미는 바로 모멘트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기가 A점이라고 합시다. A점이 있고요. 여기 B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힘이 있는데 내가 여기 A점에서 이 힘까지의 이게 줄을 달았다고 칩시다. 줄을 지금 잠깐만요. 이게 10분 후에 끝난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웹엑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50분인가 1시간에 끊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끊기면은 제가 다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돼요. 자, 어차피 1시간밖에 안 할 거니까. 자, 이게 보시면은 끊기면 다시 보내니까 들어오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을 제가 달고서 여러분이 여기를 막 물체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불놀이 이렇게 뭐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줄길이에다가 요 힘의 거리가 줄거리가 길면 길수록 또는 힘이 크면 클수록 회전이 빨리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힘은 어차피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안 정해져 있는 건 바로 거리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면은 여기 거리가 요만큼이 거리가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면은 B에서 이 힘까지 F라고 할게요. 이 F까지 거리는 이 힘의 작용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힘을 따라가니까 이 작용선에서 이 B점에서의 최단 거리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오는 수직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리를 계산할 때 항상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가 돼 있다 하면은 무조건 요 화살표 안에 특정 점과의 거리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힘이 있으면은 힘의 작용선을 쭉 그 직선을 그리고서 이 직선과 이 점에서의 가장 짧은 거리인 수직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좀 다행스럽게 이 힘 안에 요 점과 연결하면 되는데 B는 이 화살표상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장선, 이 화살표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멘트 계산할 때 이런 경우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 그리고 모멘트는 물체를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말하고 그 힘의 크기는, 모멘트의 크기는 거리가 멀수록, 팔거리가 길수록 또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 M은 뭐라고 쓰죠? Fx라고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쓰셔야 될 첫 번째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멘트는 힘의 거리를 곱한다. 그래서 모멘트는 힘의 힘 곱하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여러분 사용하는 첫 번째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최단 거리예요. 제일 짧은 거리. 최단 거리. 그래서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B에서 이 직선상의 이 화살표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힘의 연장선에까지 그려서 제일 짧은 수직거리를 저희가 이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분해하면 삼각비를 쓰는데 삼각비는 문제 나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머릿속에는 힘의 거리 곱하면은 모멘트가 된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힘과 평형이잖아요. 그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칭되는 게 뭐냐면요. 역학에서는 힘과 힘이 있잖아요. 여기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요 두 개의 관계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 역학에서는. 어,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요.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럼 여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을 줬어요. 10이라고 10뉴턴이라고 힘을 줬는데 얘가 그냥 쭉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힘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할게요. 저항.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뉴턴을 줬는데 얘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0뉴턴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네. 그러면은 힘과 저항 또는 힘과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과 움직임. 지금 예를 보면 어때요? 힘을 줬어요. 움직였죠.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움직임이 발생하면은요, 움직임이 발생을 해요. 움직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항이, 이건 없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위에 거를 보면 어때요? 얘는 움직임이 힘을 줬는데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얘는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저항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저항을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반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여러분 맨날 제가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 레일을 보면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여름에 철이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는데 만약에 그 철로 레일이 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막 구부러지면서 큰 힘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잘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에서의 힘과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힘과 이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움직임을 우리가 유식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자유도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자유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저항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반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은 반력이 없고 못 움직이게 하면은 자유도를 구속을 시키면은 반력이 발생한다. 여기 개념이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지점과 반력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그냥 보가 있는데 지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얘는 자유낙하 쭉 해서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를 생각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붙어 있어야 돼.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안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얼만큼의 힘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도, 유식하게 얘기하면 자유도고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힘이죠. 움직임과 연관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저항이에요. 저항.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거를 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움직임과 반력, 요걸 두 개를 같이 연관시켜서 하고,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는 게 바로 지점이란 용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2분 40초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잠깐 여기서 끊고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한 2, 30분 정도만 더 하고 2시 전에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줌 타임이 끝났으니까 일단 제가 종료를 하고 다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